우리나라에서도 저런 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배웠던 것도 역시 아들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현장에서도 막 나오더라고요. 아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왜 저러는 걸까? 네. 그런데 그것을 뇌과학으로 설명을 해주고 딸로 태어난 엄마들을 위한 아들 사용 설명서, 아들의 뇌.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오늘도 어제도 아들을 키우느라 네. 우리 아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정말 포악해지고 있는 걸까? 아들을 키우면서 네. 너무 답답했던 어머니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오늘 또 특별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예. 아들의 뇌라는 책인데요. 이 작가님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서울대학교에서 정서지능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그리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또 박사를 또 하시고 또 어떤 연구를 하신 건가요? 뇌만 하신 건 아닌 거죠? 원래는 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IQ 연구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EQ라고 알고 계시는 EQ 연구도 하고 뭐 창의성 공부도 하고 뭐 다양하게 네. 오늘 진짜 다 물어볼 수 있는 사심을 갖고 네네 곽윤정 작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이게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 내용들이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곽윤정 작가님, 근데 책 내용을 봤을 때 아들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딸만 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딸쌍둥이 엄마입니다. 아, 정말요? 네. 아. 두 분이 좀 네, 저도 둘씩. 딸 둘이거든요. 아,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아들들을 둔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네네. 여기는 완전히 받아들이는. 네. 그래서 진짜 이 베스트셀러에 되게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관심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딸만 키우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뇌라는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담 현장에서 많은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엄마들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처음에 시작하셨던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네. 우리 아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현장에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아들을 이해하고 엄마들이 양육에 도움을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사명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도 너무 잘하십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네. 발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먼저 갈게요. 독후감 시간입니다.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녀석은 왜 좋게 부르면 대답을 안 하는 걸까? 왜 꼭 큰 소리를 내야 그제서야 대답을 하는 걸까? 못 알아듣는 걸까?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걸까? 숙제해라. 네. 라고 대답은 했는데 30분 뒤 확인해보면 그대로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새 까먹은 걸까? 아니면 내 말을 무시하는 걸까? 우여곡절 끝에 책상에 앉긴 앉았는데 5분도 안 돼서 퍼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얘는 공부가 적성이 아닌 걸까? 이따금 다른 집 딸 아이를 보면 대답도 잘하고 바로바로 행동하고 우리 아들과는 행동거지가 참 다르던데 도대체 우리 집 아들놈은 왜 이런 걸까? 라는 생각에 우라통이 터지는 경험을 했던 부모라면 오늘 나눌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유별나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종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생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네, 전국의 아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 파이팅입니다. 라고 써봤습니다. 저도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뇌과학을 참 좋아합니다. 인간에 대해 더 색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과학적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낍니다. 아들의 뇌가 베스트셀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아들에 대해 이해하고 싶었던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아들의 뇌에서 시작해 유아기,
초등기, 청소년기 내내 아들의 뇌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답이 없는 게임, 그리고 핸드폰 중독, 소통에 대한 어려움, 사춘기의 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해할 수 없어서 속에서 열불이 나게 했던 아들의 행동을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들과 더 좋은 대화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수험생 아들을 둔 파션이 어떠신지. 시험 봤으니까 수험을 이제 이거는 끝냈죠. 아, 그쵸. 네네네. 오늘 병무청 갔습니다. 시청자로. 군대 간 아들의 뇌는 왜 없나요? 이 책을 딱 받고 저희들이 한번 가볍게 읽었었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네. 예, 네. 그리고 이번 다시 읽으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줬어요. 와이프도 이제 야 이거 너를 위한 책이야 했더니 자기는 아들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당신만 문제라고 너만 잘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와이프는 아들하고 정말 잘 지내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와이프는 이제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이제 와이프한테 제가 오히려 아들을 더 어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니 막 아들한테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그랬었는데 정말 진짜 그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이제 그 딸로 태어난 엄마들을 위한 책이라고 써 있지만 아들을 잘 모르는 아빠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 그럼요. 예,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속작으로 딸의 뇌도 한번 좀 분석해 주시기를. 네. 제가 둘째가 딸이거든요. 예, 딸도 어렵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런 요청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네. 2부작으로 하셨으면 좋았을 걸. 네. 1부 아들, 곧 2부 나올 딸 것 해가지고.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읽고 어떤 반응을 제일 많이 들으세요? 일단은 그런 말씀 왜 그러는지 이제 알 것 같은데 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음. 좀 안타깝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들이 왜 그러는지를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라고 하는 자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이게 이 책을 쓸 때의 목적 자체가 엄마들이 아들 때문에 굉장히 속 터져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주 양육자가 어머니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엄마들이 네. 주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아들하고 부딪히는 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위축되고 속상하고 아들에게 공격하고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은 자책을 하세요. 맞아요. 내가 왜 아이를 잘못 키웠나? 아니면 애가 잘못된 것은 내 탓이다라고 가장 마지막에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자책을 책을 읽고 나서도 하세요. 왜 왜 진작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반응을 들을 땐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책하시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네.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니까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 책을 좀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선생님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딸만 둘을 키우셨잖아요. 네네. 그럼 처음에 이렇게 상담 받으실 때 우리 아들은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상담을 하면 그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좀 안 되셨을 것 같아서. 딸들하고의 행동 패턴이 전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런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미국에서 박사후 과정을 할 때 네네. 그러니까 저희 대학교에 데이비드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뇌과학을 공부해서 그걸로 상담을 하세요. 네. 상담을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네. 제가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을 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고 네네. 상담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야말로 공감, 경청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할 때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부모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를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배웠던 것도 역시 아들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현장에서도 막 나오더라고요. 아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왜 저러는 걸까? 네. 그런데 그것을 뇌과학으로 설명을 해주고 저도 그 현장에서 그걸 듣고 이해를 하면서 아 진짜 남성이 가진 뇌, 그다음에 여성이 가진 뇌, 그리고 그러한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부딪히는 면 이런 면에 대해서 좀
그때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어, 사실은 그 전에는 저도 사실은 잘 몰랐고 예. 그때 아마 그런 상담 주제를 가지고선 만났더라면 저도 들어주세요, 무조건. 이해해 주세요. 아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알게 되면 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이해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진짜 부모님들이 원하는 공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뇌과학에 뇌를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뭐 전두엽은 이런 기능을 하고 간내는 이런 게 있고 그런 거 아는 것만으로도 약간 나는 좀 아는 듯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남성의 뇌, 여성의 뇌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들어본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박사님 그렇다면 남자 아이의 뇌, 그러니까 우리 뇌가 생성돼서부터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아들의 뇌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가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게 이제 젠더 이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네. 하세요. 네. 남자와 여자가 뭐가 다르냐. 음. 그런 생각 자체가 차별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 우리가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돼. 뭐 사회적인 기능은 이래.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라고 키워지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다른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섹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제 젠더는 사회적인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엄마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생물학적으로 다르다. 네. 다른 점은 이거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한다면 훨씬 더 양육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네.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아들의 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이제 언어적인 이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속도도 다르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보면 같은 나이 또래를 딱 놓고 보면 네, 보통 딸아이들이 말을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각 피질이 먼저 발달해요. 네. 우뇌 후두엽이 음. 먼저 발달을 네. 하거든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우뇌 후두엽을 자극해서 훨씬 더 빨리 발달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각 피질이 먼저 발달해서 시각적인 자극을 좋아해요. 네. 근데 그에 반면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딸들은 청각 피질이 먼저 발달해요. 이제 좌측 축두엽에 있는 것이 청각 피질인데요. 청각 피질은 언어, 말 이런 걸 담당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발달하니까 일단은 잘 듣고요. 잘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엄마하고 말하는 속도, 이해하는 속도가 같이 발맞춰 가는 거죠. 근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 피질이 먼저 발달하다 보니까 청각 피질로 받아들이는 자극이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고 수월치가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답답하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한 말 또 하게 해? 네.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딸하고 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사람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진짜. 네. 아들과 딸의 차이를.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보통 이렇게 아들 둘 키우고 딸 둘 키우면 네. 둘 다 같은 성별이니까 차이를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하나 아들 하나 딸이면 네. 보통 이렇게 누나는 뭐 되게 알아서 척척했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물학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자꾸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면 아들이 좀 못났나? 얘가 좀 뭔가 좀 모자란가?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주신 말씀이 네. 사실 이게 교육 장면에서 너무 중요한 네.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책에서도 초등기를 남자아이들이 겪는 것을 초등 잔혹기라고 표현을 초등 했어요. 잔혹기. 네. 아,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교실에 들어가면서부터 여자아이들하고 비교를 당하게 되죠. 네. 교실을 가보면 항상 야단 맞는 아이들이 주로 아들들이잖아요. 똑바로 앉아. 네. 여기 와서 앉아. 뒤돌아보지 마.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 네, 네. 이런 이야기, 지적을 받는 아이들이 보통 남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비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산만해, 나는 산만해, 나는 잘 집중을 못해.
그리고 자꾸 옆에 있는 애하고 비교하게 되는 스스로를 낙인하게 되는 낙인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남자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실제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클 거리언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도 공부에 대한 동기, 학습에 대한 동기, 그다음에 어떤 일에 대한 의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봤을 때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동기가 확연하게 떨어진대요. 근데 그 이유는 역시 교실에서 비교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이가 어른의 거울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딸 아이들이 아휴 걔는 정말 못 말리지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랑 누구가 너무 떠들어서 누구가 뭐를 준비 안 하고 너무 까불어서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아휴 걔는 정말 못 말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는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친구들에게조차도 낙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유 남자애들이 그렇게 했나 까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한테도 말해주고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아들의 뇌는 다르단다 이렇게 걔네들도 크면 나중에 차분해질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오늘은 갑자기 드네요. 또 이것 때문에 그 네. 이제 아들을 가진 엄마 분들이 남녀 공학을 보내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학교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싸요. 남녀 보낼 수 있는 아파트. 이게 다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 네. 입장에서도 네. 내 아이가 자꾸 비교당하는 걸 분명히 싫죠. 네. 근데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는가를 좀 이해한다면 사실 이제 어쩔 수 없이 남녀공학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집에 와서 부모님이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특히 아이들한테는 피그말리온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게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피그말리온 왕이 자기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는 조각상을 보고 매일매일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이제 그런 것처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래도 너는 최고야. 우리 아들뿐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해줌으로써 아이가 자존감이나 자신감 같은 것이 그래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그말리온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산만하고 남자아이들이 교실에서 좀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그냥 아이들이 정말 산만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자아이들한테 나오는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그래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지만 이제 별칭이 있어요. 활동성 호르몬, 공격성 호르몬. 그러니까 분비가 되면서 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좀이 쑤시는 거예요. 어. 자꾸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남자애들한테는 사실 근데 이 교실이라고 하는 상황이 너무나 불리해요. 그렇죠. 주로 4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꼼짝 말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얘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는지 좀 이해해 주시고 피그말리온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